줄 거 알지? 그림? 안 돼, 안 돼. 자, 오늘은 선반기능사의 기계요소 네 번째 시간이고요. 축용 기계요소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축용 기계요소에서는 두 가지를 볼 거예요. 먼저 축의 종류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축을 이어주는 축 이음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축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축의 종류, 그리고 축 설계 시 고려되는 사항,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출제가 자주 돼요. 여기서 축은 뭐냐면 우리 3학년이니까 1, 2학년 때 캐드 시간 혹은 이론 등을 통해서 많이 봤을 거예요. 축은 보통 단면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선반에서는 회전체를 우리가 절삭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걸 많이 봤죠. 이렇게 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축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가장 큰 역할이 동력 전달의 역할이에요. 선반 기능산이 선반을 예로 들어보자면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모터가 돌아가죠.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주축이라는 스핀들이 회전을 하고요. 그 회전력이 이제 축을 통해서 주축이라는 걸 통해서 그 회전력이 척에 전달이 되고 척에 물려진 공작물에 전달이 되죠. 이렇게 동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혹은 기계류의 하중을 받쳐준 역할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자동차를 예로 들어볼까요? 자동차. 물론 자동차도 연료에 의해서 크랭크축이 피스톤 운동에 의해서 크랭크축이 결국 회전을 하고 그 회전력이 바퀴로 전달이 되어서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때 어쨌든 동력 전달이라는 축의 동력 전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긴 하는데 결국 자동차의 목적은 수송에 있죠. 사람을 이동시켜주는 이동수단이죠. 그러면 사람을 지탱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의자 그리고 거기에 앉는 사람 이런 무게들을 지탱해주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또 뭐 예를 들자면 뭐 유모차 같은 것도 있겠고요. 유모차도 바퀴가 이렇게 달려있는데 중간에 축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금방 말한 자동차, 뭐 비행기, 그리고 아까 전에 동력 전달 역할로 쌤이 예를 들었던 선반기계의 주축, 자, 이거는 축의 회전이 척에 전달이 되고 그게 공작물로 회전력이 전달이 되죠.
동력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축 이음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축을 이어주는 거예요. 축과 축을. 자, 이런 축이 있어요. 자, 이런 축이 일로 회전을 하고 있어. 그때 또 하나의 축이 있으면 이 축을 여기다가 이어주게 되면 이 축이 회전하는 것과 같이 얘도 회전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축을 이어주는 것을 축이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축을 볼게요. 첫 번째 축. 자, 축은 보통 재료가 탄소강으로 만들어지고요. 이제 특수하게 힘이 많이 들어가거나 혹은 좀 더 내식성, 강성 이런 걸 더 높여야 될 경우에는 니켈이나 크롬이나 몰리브덴 등을 첨가해서 특수한 합금강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축이란 정의를 봐야겠죠. 회전 운동을 하여 동력을 전달하거나 하중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기계 요소이다. 이게 축의 정의라고 보면 돼요. 목적이 동력 전달, 그리고 하중을 지지하는 역할. 축을 하다 보면, 축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꼭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요거 하나 구분해 줍시다. 어떤 말이 나오냐면 중실축이라는 게 나오고 중공축이라는 게 나와요. 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중실축은 말 그대로 자, 속이 꽉 찬 축. 축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중공축은 속이 빈 축이에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중간에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얘는 딱 앞에서 바라보면 단면이 원인데 얘는 단면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속이 비어 있는 거. 앞에서 보면 도넛 혹은 뭐 반지처럼 생겼어요. 우리 선반에서 주축이 이렇게 중공축으로 되어 있죠. 선반에서 주축이 중공축, 속이 여기 중간이 비어있는 이유는 길이가 긴 공작물을 우리가 고정을 하기 위해서 중실축이 아닌 중공축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용어가 나오면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 라고 알면 됩니다. 그러면 축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축의 종류. 자, 지금은 우리가 축을 뭐 작용 하중에 따라서 뭐로 구분을 하고 형상에 따라 뭘로 구분을 하고 이 정도 볼 건데 나중에는 어떤 것까지 해야 되냐면 이 축들이 어떻게 생겼느냐를 나에 따라서 이 축 설계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축 지름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이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나온 공식을 대입을 해서 원하는 축 지름
우리가 그런 걸 다 정해줘야 돼요. 그것에 앞서서 그런 것들을 하려면 축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는지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놔야겠죠. 그 첫걸음이라고 보면 돼요. 자, 축의 종류는 크게 작용 하중에 따라서 3가지로 분류하고요. 그리고 형상에 따라 2가지로 또 구분을 합니다. 형상에 따라는 구분을 한다기보다 좀 특수한 축의 종류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축은 크게 하중에 따라 3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 작용 하중에 따른 분류. 하중은 힘이라고 보면 돼요. 힘. 자,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차축이고요. 2번째가 스핀들. 3번째가 전동축.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먼저 차축은 뭐냐면 주로 하중을 받는 축이에요. 어떤 하중을 받냐면 굽힘 하중이라는 걸 받는 축인데, 자, 이렇게 축이 이렇게 생겼죠. 이때 굽힘 하중이라는 게 뭐냐면 이 축에다가 이런 힘을 주게 되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힘을 주게 되면 얘가 이렇게 휘어지겠죠. 물론 철이나 강 이런 걸로 이루어진 이런 공작물 같은 경우에는, 재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무나 이런 것들을 늘리는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눈으로 엄청나게 보일 만큼 휘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힘을 이렇게 하중을 받게 되면 이 재료가 이렇게 휘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휘어진 것을 우리가 굽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굽힘이 발생할 수 있는 하중을 주로 받는 축을 차축이라고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동차나 철도, 기차 이런 것들이 이 차축에 해당됩니다. 주로 굽힘 하중을 받는 축. 그리고 여기에는 크게 또 나뉘자면 회전축이랑 정지축이 있어요. 자, 여기 축이 있으면 여기 옆쪽에 바퀴가 2개가 달려 있으면 그게 자동차의 바퀴, 철도의 바퀴가 되겠죠. 근데 자, 철도 같은 경우에는 이 축이 같이 회전을 해요.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축은 가만히 있고 바퀴만 회전을 합니다. 굽힘 하중을 받는 축을 차축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그 축 자체가 회전을 하는 회전축이 있고 정지축이 있다.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거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핀들은 뭐냐면 주로 비틀림 하중이라는 힘을 받는 축이에요. 자, 이게 어디에 해당되냐면 우리 선반 기계가 이 스핀들에 해당이 됩니다. 뭐냐면 얘가 주로 회전을 하는 축인 거예요. 그러면 얘를 우리 수건 같은 거 물에 적셔서 짤 때 이렇게 비틀어서 짜죠. 비틀어 짤 때 발생하는 힘, 그거를 우리가 힘에 의해서 휘어지는 쪽으로 힘이 발생하는 것, 되는 것, 그것을 비틀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비틀림 하중을 받는 축을 우리가 스핀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로 축의 길이가 짧은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축의 길이가 보통 짧고요. 예를 들어 선반의 주축이 여기에 해당돼요. 여기는 굽힘 하중을 받고 여기는 비틀림 하중을 받고. 그러면 전동축은 뭐냐 하면 굽힘 하중과 비틀림 하중을 동시에 받는 축이에요.
자, 이렇게 작용하는 하중에 따라서 이렇게 차축, 스핀들, 전동축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해요. 굽힘 하중을 받느냐, 비틀림 하중을 받느냐, 그리고 비틀림과 굽힘 하중을 동시에 모두 받느냐. 여기 위에 굽힘 하중과 비틀림 하중을 받는다고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굽힘 하중 받는 축이 비틀림 하중을 아예 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비틀림 하중을 받는 축이라고 해서 무조건 굽힘 하중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주로 여기 붙습니다. 목적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상에 따른 분류예요. 형상에 따라라기보다 조금 특수한 축의 종류 두 가지를 본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크랭크 축입니다. 자동차 좋아하는 학생들은 크랭크 축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크랭크 축은 뭐냐 하면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꿀 때 사용하는 특수한 축이에요. 자, 어떤 거냐 하면 자동차에, 예를 들어 자동차에 이제 피스톤이 있어요. 이렇게 피스톤이 연료의 가스 폭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피스톤이 위로 아래로 직선 왕복 운동을 해요. 직선 운동. 근데 이 피스톤의 끝에는 뭐가 달려 있냐면 크랭크 축이 달려 있는데, 자, 얘가 직선 운동을 할 때 이 끝부분이 딱 중앙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옆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생긴 곳을 얘가 위아래로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이 크랭크 축의 회전으로 바꾸어 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직선 왕복 운동을 한 것이 이렇게 위아래로 한 것이 크랭크 축의 회전으로 바뀌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크랭크 축이라고 하는 곳에 이런 피스톤이 보통의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렇게 4개가 달려 있어요. 피스톤도 4개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얘 피스톤이 어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위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직선 왕복 운동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그 직선 왕복 운동, 이 4개 피스톤의 직선 왕복 운동이 이 크랭크 축이라고 하는 연결된 곳에 회전 운동으로 다 바꾸어져요. 그래서 연료에 의해 폭발이 일어나서 이 피스톤이 움직이고, 그 직선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이 크랭크 축이라고 하는 것을 회전시켜요. 결국에 하나가 모여서 이 크랭크 축을 회전을 시켜요. 그러면 어쨌든 회전력이 발생하게 된 거죠. 이게 바퀴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자동차에서는 필수적인 요소겠죠. 크랭크 축이라는 게. 왜냐하면 바퀴가 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 직선 운동을 회전력으로 바꾸어 줘야 되니까. 이게 바로 크랭크 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렉시블 축이라는 게 있어요. 플렉시블, 이게 유연한 뭐 그런 뜻이죠, 영어로. 근데 이것은 뭐냐 하면
자, 축에다가 여러 개의 여러 겹을 철사를 줄줄줄 감아서 회전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축이에요. 유연한 축. 이거를 플렉시블 축이라고 합니다. 자, 축에는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중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바로 축 설계예요. 지금은 전체적인 트린 축의 종류 그리고 축 설계할 때 이런 거를 고려해 줘야 된다 라는 거를 지금 공부하는 거고요. 그럼 나중에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축을 설계를 할 때 안전하면서 경제성을 갖출 수 있는 축의 지름은 몇 밀리미터입니다 라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축을 설계할 때 고려사항. 자, 요것도 여러분 지금은 객관식으로 기능사가 나오잖아요. 기능사는 객관식 1, 2, 3, 4번 중에 뭐 틀린 것 맞는 것을 고르면 되는 문제죠. 근데 우리가 나중에는 기능사가 우리의 마지막 목표가 아니잖아요. 기능사 후에 산업기사, 기사, 뭐 기술사, 기능장 이런 시험을 칠 때는 문제가 객관식이 아니라 우리 서술형 서답형으로 나와요. 자, 축 설계 시 고려사항은 뭐 강해야 되고 변형이 잘 되지 않아야 되고 진동이 많이 발생하면 안 되고 뭐 부식에 강해야 되고 등등 들으면 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험을 볼 때는 백지를 주고 축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5가지를 적으세요. 이러면 뭘 적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을 적으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내가 알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봐주세요. 그냥 1, 2, 3, 4번 찍는 거는 사실 고려사항 이거 지금 안 봐도 읽으면 맞출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번쯤 이렇게 짚고 넘어갑시다. 자, 축을 설계를 할 때 자, 첫 번째가 강도가 높아야겠죠. 동력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 힘을 버티지 못하고 부서지는 축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힘도 전달하고 축 이음을 통해서 이 축 저축을 잇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작용을 해주는데 얘가 힘을 계속해서 받다가 변형이 되면 안 되겠죠. 여기서 변형은 뭐 굽힘 하중에 의해서 이렇게 굽어도 안 되겠고요. 그리고 비틀림 하중에 의해서 이렇게 휘어져도 안 되겠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변형이 작아야 된다. 물론 변형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죠. 근데 변형이 매우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하기까지 변형이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진동 발생이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열응력에 강해야 돼요. 열이 발생했다고 해서 재료의 강도가 갑자기 확 낮아지거나 하게 되면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열 팽창도 적어야 돼요. 자, 모든 재료는 열을 받으면 부피가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팽창하는 것이 좀 낮아야 된다. 그리고 부식에도 강해야 한다. 자, 1, 2, 3, 4번 해놓고 이런 것들을 적어 놓으면 맞출 수는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어디서 기술을 해야 되거나 서술을 해야 된다. 그럼 이런 것들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축 이음이에요.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축이랑 그리고 어떤 축이랑 이를 중간에서 이어주는 거예요. 자, 얘를 이어주는 이유도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서겠죠. 왜냐하면 얘가 회전을 하고 있어요. 그때 정지해 있는 다른 축을 여기에다가 딱 이어주게 되면 얘도 회전을 하겠죠. 그럼 회전력이 이 축에서 이 축으로 전달이 된 거죠. 그때 원래 회전을 하고 있었던 여기 축을 우리가 원동축이라고 하고요. 용어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 축의 이음으로 인해서 회전하게 되는 축을 종동축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축 이음이란 축과 축을 이어주는 기계 요소. 이게 바로 축 이음입니다. 자, 축 이음에는 두 가지 요소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커플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커플링. 두 번째가 클러치라고 하는 거예요. 클러치는 지금 고3이니까 운전면허증 딴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클러치 자동차에서 많이 들어봤죠? 자, 이거 두 개 다 두 축을 연결하는 요소예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커플링 같은 경우에는 자, 얘랑 붙여서 동력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 도중에 결합을 끊을 수가 없는 거고, 클러치는 원동축에다 종동축을 연결을 해서 동력을 전달하다가 중간에 뗄 수도 있고 중간에 다시 붙일 수도 있고 뗐다 붙였다를 수시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축이음이 바로 클러치입니다. 자, 적어줄게요. 동력 전달 중 결합을 끊을 수 없는 축이요. 즉, 축이 정지한 상태에서만 분리 결합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커플링의 종류를 좀 이따가 여러 가지 볼 건데 그것들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클러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연결하거나 끊을 수 있는 축이음. 이 바로 클러치입니다. 그러면 커플링의 종류를 볼게요. 자, 첫 번째 커플링의 종류. 자, 커플링의 종류를 몇 가지 볼 건데 얘네는 어떤 종류들로 이렇게 나뉘냐 하면 아까 선생님이 그림으로 여기 보여준 거는 축과 축을 이렇게 이어주는 거죠. 그때 지금 축과 축이 동일한 평행선상에 이렇게 있을 때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 이런 축이었는데 이런 축도 있고 혹은 축과 축이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얘랑 얘를 어떻게 연결할 건지 축과 축의 상대적인 위치에 의해서 커플링 축을 이어주는 형태가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커플링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볼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커플링이에요. 바로 플런지 커플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플런지 커플링.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 우리 기계 제도도 배웠고 CAD
자격증 도전한 친구들도 있죠? 그때 많이 봤을 거예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두 개의 플런지를 볼트로 이어주는 거예요. 볼트로 결합. 그냥 볼트라는 거는 우리가 쪼아줬다가 풀어줬다 해야 되는 건데 축이 막 회전을 하고 있는데 볼트 이게 풀어줄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동력 전달 중에 결합을 끊을 수 없는 축이 의미인 거예요. 축이 정지한 상태에서만 가능한. 자, 얘는 플런지를 맞대고 볼트로 고정한 거. 얘는 보통 축 지름이 75mm 이상의 비교적 조금 큰 축의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슬리브 커플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얘가 축지름 75mm 이상이면 얘는 좀 축지름이 작고 하중이 좀 적을 때 사용을 해요. 자, 왜냐하면 얘는 볼트로 고정을 했죠. 볼트로 쪼아준 거죠. 얘는 뭘로 고정을 해주냐면 키로 고정을 해줍니다. 자, 주철제의 원통 속에 두 축을 맞대고 키로 고정한 거. 자, 얘는 원통형의 어떤 중공축의 슬리브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안에 축을 넣어서 키로 때려 박은 거예요. 아무래도 이 볼트로 고정을 시킨 것보다는 좀 약하겠죠? 그래서 축지름이 좀 비교적 작고 하중이 적을 때, 왜냐하면 여기 슬리브 커플링 안에 축이 들어가야 되니까 비교적 좀 작은 축의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자, 얘 둘 다 축이 평행하면서 교차하는 경우에, 평행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딱 만나는 경우에 이 두 가지를 사용하고요. 자, 그러면 두 축이 평행하긴 해요. 근데 이렇게 만나지 않는 경우, 중심선이 다른 경우, 자,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올덤 커플링입니다. 자, 얘는 두 축이 평행하지만 교차하지 않을 때, 만나지 않을 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의 단점이 조금 있는데 윤활이 좀 어렵고요. 고소 궤전에 부적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축이 평행하면서 이렇게 교차하기까지 했고, 얘는 두 축이 평행하지만 교차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을 했고, 그럼 이번에는 두 축이 어떤 각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 사용하는 게 바로 유니버셜 커플링과 좀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플렉시블 커플링이 있어요.
얘는 두 축이 어느 각도로 교차될 때 보통 30도 이내일 때 사용을 합니다. 이제 왜 이렇게 밑에 적었지? 그 다음에 여기다 좀 더 자세하게 적을까요? 자, 운전 중에 얘의 특징은 운전 중에 어느 정도 실제 뭐 처음에 15도였다.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각도가 생기거나 각도가 좀 줄어들거나 그렇게 운전 중에 어느 정도 각도가 변해도 자유롭게 운동을, 즉 동력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자, 플렉시블 커플링을 두 축 사이의 상호 이동, 둘 다 어느 정도 이동을 허용할 수 있는 축 이음입니다. 유니버셜 커플링보다 조금 더 플렉시블한 거예요. 얘를 조금 설명을 더 적어보면 회전축의 이동이 자유로우며 거기에 약간의 비틀림을 허용하도록 고무나 스프링을 설치를 해놨어요. 자, 이렇게 축과 축과 평행하면서 교차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랜지 커플링이 있고, 그것보다 요거는 볼트로 고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축질은 75mm 이상이 되는 조금 큰 축도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조건인데 슬리브 커플링이라는 거는 키로 고정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축지름이 작고 하중이 적을 때 사용을 하는 그런 커플링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축이 평행하지만 교차하지 않는 경우에 올던 커플링을 사용을 했고, 그 외에 어느 각도로 좀 교차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셜 커플링이 있고, 얘는 운전 중에도 각도가 좀 변하는 거를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커플링이고, 그 다음에 회전축의 이동이 아예 자유로운 더 제일 플렉시블한 그런 커플링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클러치의 종류. 자, 클러치는 운전 중에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연결했다가 뗐다가 연결했다 뗐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클러치라고 했죠. 자, 클러치에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마찰 클러치가 있고 맞물림 클러치가 있다. 자, 여러분 기어 배운 적 있죠? 자, 기어가 어떤 원통에다가 기어의 1을 가공을 해서 딱 교차되게 맞물려서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동력을 전달하는 기계 요소가 기어죠. 근데 기어가 발명되기 전에 제일 처음 나온 게 바로 마찰차예요. 마찰차. 어떤 원통이 회전을 해요. 이 회전력을 다른 어떤 원통에 전달을 하고 싶어. 그래서 이 원통과 원통을 힘을 줘서 딱 맞닿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회전을 하고 있으면 얘가 회전을 하겠죠. 이게 마찰차의 원리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갑자기 마찰력이 상실되거나 하게 되면 미끄러짐이 발생을 해요. 즉 얘가 한 바퀴 돌았는데 얘는 미끄러져서 한 바퀴를 못 돌고 뭐 0.8바퀴를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힘을 전달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이거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나온 게 기어죠.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기어 1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그림 이상한데 이렇게 여기에 딱 맞물려서 기어의 2와 이쪽과 딱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면 얘가 돌아가는 만큼 정확하게 얘가 돌아가겠죠.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마찰 클러치는 마찰에 의해서 동력을 전달하는 거고, 맞물림 클러치는 홈을 파놨어요. 양쪽에 턱을 파놨어. 그래서 걔네들이 딱 맞물려서 마력을 전달하게 하는 클러치를 이어주는 그런 클러치. 자, 마찰 클러치는 원판 접촉면에 생기는 마찰력에 의해서 동력을 전달하고요. 맞물림 클러치는 홈을 파놨어요. 양쪽에다가. 그래서 양쪽 턱이 서로 맞물리면서 정확히 동력 전달 해주는 것.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근데 맞물린 클러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양쪽 턱이 맞물릴 때 충격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회전수가 클 때는 진동이 많이 발생해서 부적합합니다. 자, 오늘은 4차시 기계요소 중에서 축용 기계요소에 대해서 봤고요. 크게 축과 축 이음에 대해서 봤습니다. 오늘은 축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축 이음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 종류들을 중심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